최근 총격 사건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총기 난사 대응 요령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대응 방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대낮에 괴한들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이 잇따라 살해되고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의도된 범행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계속된 폭우로 거대한 바위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가정집을 뚫고 들어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영유아일수록 두뇌 발달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부터 실탄을 쏘는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미국의 전략무기도 더 자주 전개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미국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미군의 주력 무기인 팔라딘 자주포가 포탄을 쏘아올리자 짙은 포연이 올라옵니다. 우리 군의 K1 전차와 미군 에이브럼스 전차도 표적을 향해 나란히 불을 뿜습니다. 지난해 한미 연합연습 당시 펼쳐진 합동 화력 운용 장면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올해는 한미가 연합연습의 규모를 대폭 키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실탄을 쏘는 훈련이 확대됩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해 상황별로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실시합니다. 3개월 만에 서울에서 또 회담을 가진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례적으로 전략 무기들을 직접 열거하며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한미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핵 개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여론이 세진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전술핵 배치 등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is ironclad.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도 강조됐는데 조만간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도 언급돼 이 지역에서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올해 미국 정부와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4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태용 대사는 북한이 작년 한 해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올해도 강대강 기조 아래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갈 거라는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면서 한미도 확장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도 외교, 군사, 경제,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이를 위해 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이달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두 나라 사이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위해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핵무장에 대한 높은 여론에도 두 나라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기존 틀을 확고히 지킬 것이고 핵무장과 관련해 두 나라 사이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한미는 북한의 물리적 준비가 끝났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4월에는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미국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머지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연방 당국이 총기 난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하는 대응 요령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그 다음 싸우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총기 난사가 빈발하면서 이 같은 대응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만든 슬로건입니다. 총기 난사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도망치거나 숨고 최후의 수단으로 맞서 싸우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기 쉽게 구호처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반자동 방식의 대용량 탄창을 끼울 수 있는 돌격 무기를 사용해 총기 난사를 벌이는 시기엔 이 같은 대응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ook, run if you can. Get away if you can. But what we've seen is that engagement with the shooter, trying to distract him, trying to demobilize him, trying to prevent him from reloading his gun, all of those things can help in minimizing the harm. The time is now to rethink how we prioritize what we're telling people who might find themselves in a mass shooting. 무작정 도망가고 숨기보단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Q클럽이나 몬테레이 팍 음력설 행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목숨을 건 시민 영웅들의 활약으로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These people go around looking for targets. And when you have a hero step up, it saves all those targets from being potential victims. 다만 총기 난사범에 대응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일도 적지 않은 만큼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최적화된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he more we understand what tactics of engagement do work, the more we can empower people to help and protect themselves. FBI는 총기 난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부 건물을 방문할 땐 항상 비상탈출구를 염두에 두고 만약 숨는 게 최선이라면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총격범과 맞대응을 할 경우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매복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중부 도시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이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3분쯤 아이오와 애비뉴 북쪽과 플럼 스트릿에서 도로를 서서히 주행하던 용의자들의 차량이 갑자기 창문 4개를 동시에 내리면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으로 인도에 있던 시민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전부 20에서 35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Two victims still have very serious injuries. One is in surgery or was in surgery last night at Lakeland Regional Health. The other one was transported to Tampa General Hospital. The gentleman that was shot in the face is now at Tampa General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s injuries. We do not have anyone in custody yet. However, I will tell you that detectives worked throughout the night to identify suspects, and we have some I will classify as very promising leads, some very promising information, and we are actively pursuing all those leads right now as we speak.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현장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고 사고 인근 지역에서 평소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4명의 용의자들을 쫓고 있으며 이번 총기 난사는 무차별 총격이 아닌 표적을 노린 공격으로 분석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실종과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원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된 게 벌써 한 달 동안 4번째인데 아직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면서 동물원 관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동물원 안에서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이 포착된 당일 동물원에서는 희귀종인 황제 타마린 원숭이 2마리가 실종됐고 하루 만에 수색 작업을 통해 원숭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찍힌 남성이 원숭이 2마리를 납치한 뒤 방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nd it is our belief that this was an intentional act. And so we have started a criminal investigation. 이 같은 범행은 댈러스 동물원에서 이번 달에만 4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멸종 위기종인 주름 민무늬 독수리는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13일 구름표범 한 마리는 실종됐다 수색 끝에 다시 포획됐습니다. 경찰은 동물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누군가 앙심을 품고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훼손된 울타리에는 도구를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 카메라와 야간 경비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egun to, in the evenings, be limiting what animals are being out overnight. We've increased all our coverages at night. These cameras specifically have night vision on them. 미국 동물원 사육사협회는 현재까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만 노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댈러스 동물원의 규모는 약 106에이커로 2천여 마리의 동물과 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하와이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가정집을 덮쳐 집안에 있던 가족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고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팔로로밸리에 거주하는 캐롤라인 사사키는 지난 29일 밤 TV를 보기 위해 거실 소파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체가 벽을 뚫고 자신 앞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은 높이와 넓이가 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And apparently the boulder passed right in front of me, which I didn't know, I didn't see it. All I heard was the boom and then somebody asking me if I was okay. 사고 당시 집안에 있는 사사키를 포함해 가족 4명이 있었으며 이 가족은 사고 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지속된 폭우로 인해 바위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태평양 횡단 대항해가 한인 사회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횡단 한인 원정대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지난 1903년 102명의 한인을 인천에서 태워 미국 땅에 도착한 갤리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태평양 횡단 대항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진우 미주 한인 요트클럽 회장이 이끄는 4인의 원정대는 다음 달 25일 LA에서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인천까지 이어지며 이는 총 항해 거리 9천여 마일로 2달 반이 소요되는 대장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년 전에 이제 이민 오셨던 것처럼 저희가 거꾸로 LA에서 Korean American immigrant들이 또 배를 타고 자기 이제 나라로 다시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그 이주를 이제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저희도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들의 역사가 우리가 한 일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런 기획이 만들어졌고. 한편 이번 도전은 미주 한인으로는 지난 1990년 강동석 씨에 이어서 두 번째 태평양 횡단 도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주 한국일보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유아들의 미디어 노출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정신의학과 행동과학 연구팀이 437명 어린이의 스마트폰과 TV 시청 등의 미디어 노출에 따른 뇌 발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어린이일수록 일부 두뇌 발달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살 이후 학업에 영향을 주는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시청 등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을 받으면 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유아일수록 영상통화를 제외하고는 화면 노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에 따르면 1살 유아가 TV를 매일 1시간 이상 시청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최초로 새로운 주상복합 단지 형태의 코스코 건설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스라이빙 리빙 부동산은 라브레아 에비뉴와 콜로세움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상업단지에 코스코를 짓고 그 위에는 800가구가 들어올 아파트를 함께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될 800유닛 가운데 23%인 184가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LA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심각한 주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추진된다면 지역사회 개발과 소매상 유치,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벤젠이 검출된 바나나보트의 일부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의 리콜에 이어 추가 제품들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돼 다시 한번 리콜이 확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바나나보트의 모발과 두피,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병에서 백혈병, 혈액암 등 혈액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은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의 성분이 아닌 스프레이 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리콜된 상품들을 판매 목록에서 금지시켰으며 제품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제품 환불과 상세 정보는 바나나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식약부는 김순자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불량 김치 제조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색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킬로그램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 M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표는 2022년 2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쇄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더 이상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국은 지난해 8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6,600여 명이 넘게 확산하면서 선포한 원숭이 두창 공중 비상사태를 오늘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만여 명이 넘었고 23명이 숨졌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사실상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진자 감소는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 두창의 85%의 예방 효과를 가졌다면서 해당 백신을 빠르게 접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경우 발진과 발열 등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해 심할 경우 폐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64세로 미루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 중심의 이탈리 광장. 대규모 시위대가 도심 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에 맞섭니다. 퇴직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내 8개 노조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31일에도 대규모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Qu'il pleuve, qu'il vente, qu'il neige, on est toujours à l'extérieur avec le road. Mais la majorité des gens qui sont comme nous dans le travail, on ne peut pas arriver à 64 ans. 총파업 여파로 수도권을 다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등 축소 운영됐습니다. 파리 오를리 공항 항공편 20%가 취소됐고 에어프랑스 단거리 중거리 노선 10%가 결항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교사들도 절반 가까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Je suis enseignante et déjà je trouverais assez compliqué de continuer à enseigner à des jeunes enfants quand j'aurai plus de 65 ans. 거센 저항에도 정부는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은 물론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적자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줬고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전화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방북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양냉면집 옥류관에 경기지점을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계획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도의 국제 행사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의향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호남은 500만 달러를 비용으로 요구했는데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로 협상한 뒤 이 돈을 북측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해온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외에 추가 송금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대북 송금은 3차례였는데 2019년 1월과 4월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었고 11월과 12월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대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도 뒤집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처음 보낸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대북 사업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돈은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이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이 사실인지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에서 한 말을 살펴봤더니 많이 쓴 단어는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되라고 주문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부화해야 된다라는 제 판단 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복지부도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준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도 그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느냐는 비판입니다.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런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출마는 접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이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국민의힘 선거는 양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신경전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배구 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 씨와 한 음식점에서 함께 찍었습니다. 저를 응원하겠다며 꽃다발까지 준비해줘서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가수 남진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현 의원을 그날 처음 봤고 꽃도 누가 갖고 온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연출 사진이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여기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모두 윤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모두 중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이브닝 드레스가 경매에서 예상가의 5배가 넘는 60만 4,800달러, 7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라색 실크 벨벳 소재로 제작된 튤립 모양의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인데요. 뒤쪽에는 다이아몬드 장식과 진주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1989년 유명 디자이너 빅터 에델스타인이 디자인한 드레스인데요.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기증했던 79번의 드레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드레스는 영국 왕실 공식 초상화에도 등장해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말라며 자원 식민주의를 비난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후 킨샤사 대통령궁에서 교황의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해서 다양한 착취를 당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라며 아프리카는 빼앗길 광산이나 약탈당할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가톨릭 신자인 민주 콩고의 교황이 방문한 건 1985년 당시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 이후 38년 만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5일까지 5박 6일간 민주 콩고와 남수단을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작은 브랜드도 한국에서는 팔린다면서 이탈리아의 한 매체가 한국의 명품 사랑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지 일 솔레 24올에는 작년에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났다고 소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 약 40만 4천 원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들은 오랜 전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최근 1년간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과 협업을 확대하는 모습이 명품 시장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일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생한 모스크 자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처음 사망자 수는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27명 이상은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자폭범이 어떻게 엄격한 검문을 뚫고 모스크까지 침투했는지, 또 경찰 내부에 협력자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거대한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미국 뉴욕의 햄스테드 마을 리도비치에서 몸 길이만 11m에 가까운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주민들은 이런 크기의 고래는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혹등고래는 수컷 5살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연방당국은 고래가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주말 로또 1등 당첨자 3명이 한 곳에서 나오자 3명이 아니라 1명이 아닐까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1명이 1등 번호를 3번 적어내서 1등 당첨금의 3배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인증 사진을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제1052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5번, 27번, 17번, 26번, 38번, 35번이고요. 네, 다수의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주 로또 1등 세계 당첨 인증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은행에서 당첨된 복권을 들고 찍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로또고요. A, B, C, D, E 5줄 가운데 A, B, C 3줄의 6개 숫자 모두 당첨 번호와 일치합니다. 거기에 숫자 하나가 다른 나머지 D, E는 3등에 해당하죠. 1등 번호 3개와 3등 번호 2개, 이걸 모두 한 사람이 적어냈다는 걸 인증한 사진으로 실제 당첨자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금은 무려 70억 원,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만 4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앞서 복권 사진에 있던 티켓 번호와 당첨금 지급 영수증 속 티켓 번호가 일치해 거짓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너무 부럽다면서도 심지어 수동, 이 정도면 조작 아닌가요? 라는 의심도 있었고요. 세금 23억도 놀랍다. 난 왜 달랑 번호 6개를 못 맞출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고속도로, 달리던 3.5톤 탑차 바퀴에 뭔가 탁 하고 걸립니다. 60cm 정도 되는 제법 큰 물체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건데요. 다른 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니 낙하물을 피하지 못한 탑차가 크게 휘청이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운전자는 낙하물이 차 아래로 충분히 지나갈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차 하부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문제의 낙하물은 주로 다리나 터널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해당 운전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손해를 껴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고요. 누리꾼들은 실린더 제조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앞에 낙하물을 보면 뒷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누구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백상아리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직접 누워서 크기도 비교하고요. 조리 과정도 공개했는데 누리꾼의 신고를 받게 된 여성은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 5천 위엔, 우리 돈 2,2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야생동물 구매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요리한 상어 조직을 검사하니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에 놓인 취약종으로 분류한 진짜 백상아리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약 2m 길이의 이 백상아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악어나 타조를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네요. 기차 좌석에 앉아있는 커다란 반려견이 뒷좌석을 유심히 봅니다. 표정만 보면 날 두고 뭘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옆에 기대에 안겨있기도 하죠.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기차를 탄다면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저 개가 열차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개가 좌석에 허용되는지 몰랐지만 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3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